현대인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심지어 오랜만에 휴일조차 시시하게 느껴지죠.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도 마치 이미 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고양이가 제주 넘기 하는 영상 하나 보고 웃고 나면 벌써 뇌가 지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건 단순한 지루함이 아닙니다. 감정이 마비된 상태예요. 오늘은 이런 무감각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설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뇌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사냥을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했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몇 달이 걸렸죠.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구워먹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수십 개의 짧은 자극들이 순식간에 뇌를 강타해요. 이건 마치 실제로는 계단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뇌에게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진짜 현실의 모든 것들이 너무 느리고 의미 없게 여겨지기 시작하죠.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휴대폰을 12번은 들여다보게 되고, 책을 읽으려고 하면 뇌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고 재촉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를 나눈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머릿속은 이미 틱톡 영상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는 뇌가 3초마다 폭죽이 터지는 것을 기대하도록 훈련시켜버렸어요. 그러니 평범한 일상이 촛불처럼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폭죽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삶은 그 폭죽들 사이에 고요한 순간들 속에 있어요. 설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많은 소음 아래 묻혀 있을 뿐이죠.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뇌는 여러분에게 흥미진진한 경험을 공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노력해서 얻어내야 해요. 디저트를 먼저 먹으면 정작 메인 요리가 맛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현대의 삶은 우리 정신에게 계속해서 달콤한 도파민 디저트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실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해결책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려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방법을 도파민 단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극단적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혹은 반나절만이라도 값싼 도파민 공급원들을 차단해보세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끝없는 알림, 하나만 더 보자는 영상 시청을 모두 중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지루해서 미칠 것 같을 겁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루함이 적이 아닙니다. 설렘으로 되돌아가는 입구예요. 뇌에게 침묵을 선사하면 뇌는 다시 진짜 자극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음악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죠. 심지어 단순한 생각들도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혼자서 조용한 산책을 했어요. 휴대폰도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이 말이죠. 그는 자신의 최고의 아이디어들이 바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서 사고할 수 있을 때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분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들어냈죠. 마음이 평온할 때 상상력이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소비를 멈춰야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설렘이죠. 물론 처음에는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왔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고요함이 마치 금단 현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산만함을 갈구해요.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그 공허함이야말로 에너지가 재생되는 공간입니다. 뇌를 위한 체육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나쁜 습관들을 깨뜨리고 더 강한 집중력을 기르는 곳이죠. 시간이 지나면 삶이 다시 색깔을 되찾기 시작할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제 인생이 정말로 지루한 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이 삶을 탐험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일 겁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신나고 흥미로웠죠.
나뭇가지는 검이 되었고 골판지 상자는 성이 되었으며 작은 웅덩이 하나가 거대한 바다처럼 느껴졌어요. 그 호기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안락함 아래 묻혀 있을 뿐이에요. 어른들이 호기심을 잃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크롤로만 훑어본 것이죠. 감정적 무감각을 치료하는 방법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요. 진짜로 사물들을 바라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고 공기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뇌가 삶이 배경소음이 되기 전에 그 감각을 다시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신경계를 완전히 재배선합니다. 자동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설렘은 언제나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흥미를 빼앗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바로 비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더 잘 지내는 것을 보면 뇌는 마치 구독을 취소하듯 여러분의 행복을 무효화시켜버려요. 커피 한 잔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누군가는 요트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죠.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발리에 살면서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20살 청년을 보게 됩니다. 비교는 실패보다도 훨씬 빠르게 기쁨을 죽여버려요. 따라서 설렘을 되찾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발리로 이사갈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다시 자신의 길로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삶이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상상 속이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 말이에요. 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뇌는 어떤 것에든 적응해요. 너무 많은 즐거움을 주면 무뎌지고 너무 많은 편안함을 주며 지루해하며 너무 많은 혼란을 주면 불안해합니다. 핵심은 대비에 있어요. 설렘을 되찾고 싶다면 삶의 대비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면 움직여보고 항상 듣기만 했다면 침묵해보세요. 삶이 예측 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약간이라도 무서운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충격이 도파민 시스템을 깨워서 우리가 다시 살아있네? 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꼭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나 일본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며 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죠. 기억하세요. 호기심은 완벽함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흥미를 가장 크게 빼앗는 도둑 중 하나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바로 과도한 사고예요. 머릿속에서 모든 동기의 불꽃을 시작하기도 전에 꺼버리는 그 목소리 말이에요.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보자고 하면 뇌가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반응하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지능인 척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한 탓에 이제 뇌가 안전을 위해 미리 실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설렘과 위험은 쌍둥이예요.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설렘을 되찾고 싶다면 다시 불확실함을 느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뇌는 그것이 환상적일지 재앙일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스릴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지의 것이야말로 삶을 생생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경험들을 피하지 말고 실험처럼 추진해보세요. 완벽할까?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배울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렘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에서 나와요. 설렘의 진짜 적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함이에요. 매일이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느껴지고 똑같이 스크롤되면 뇌는 관심을 끄게 돼요. 그러니 뭔가를 바꿔보세요. 아무거나 말이에요. 새로운 길로 가보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어보고 더 일찍 일어나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뇌를 속여서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요. 새로운 인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만 있으면 돼요. 더 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 없이 쾌락만을 위해 살 때 설렘이 사라져요. 드라마를 몰아보고 간식을 실컷 먹고 도파민을 쫓아다녀도 만족감은 화면이 꺼지면 함께 끝나버려요. 인간은 쾌락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갈망하거든요. 여러분의 행동이 더 깊은 가치와 일치할 때
그때 삶이 닮이 다 빛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돕는 것, 과업을 완수하는 것, 기술을 익히는 것 같은 작은 목적 의식 있는 행동들이라도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충전하는 것과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정을 유지하는 숨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압박감, 도전들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는 쉬운 흥분을 쫓지 않았어요. 숙련을 통해 성취감을 만들어냈죠. 그 불꽃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코비가 했던 것을 해보세요. 값싼 스릴을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진보를 좋아해요. 아무리 작은 진보라도 말이에요. 할 일 목록에서 한 가지를 지워내는 것, 책 한 챕터를 완독하는 것, 외국어 표현 하나를 익히는 것. 이런 미세한 진보가 자연스러운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이것은 노력으로부터 나온 설렘이지 도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설렘은 지속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노력 기반의 도파민이 무감각의 치료제예요. 노력 없는 흥분은 빨리 죽어요. 하지만 스스로 얻어낸 흥분은 달라붙어 있어요. 주의력과 호기심, 그리고 의미감을 재건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삶이 더 흥미진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흥미로워진 거예요. 그러니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볼륨을 낮춰보세요. 뇌에게 휴식을 주고 새로운 것을 해보며 작은 것들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해보세요. 그것들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신을 되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찰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어주었던 작은 것 중에서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보시거나 속삭여보시거나 생각해보세요. 불꽃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작은 상기시킴과 함께 말이에요.